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다 보면 뜻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지혜가 보입니다. 인생 1막은 급사였고 인생 2막은 의사였던 그가 인생 3막에서 기업 경영자로 변신하는 데 작용했던 것은 바로 기업 외적인 절박한 필요성이었습니다. 순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인생의 막이 펼쳐질 적마다 중대한 결정적 순간에 오판을 했다면 오늘의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그의 인생 3막을 풀어봅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보통학교만 졸업한 후 서울에 온 소녀는 급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소녀는 훗날 성장해서 중견기업의 CEO가 됩니다. 대중목욕탕 심부름꾼부터 모자가게 점원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온갖 자비를 하면서도 항상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의학 강습소에 급사 자리를 얻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인생 2막을 여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주된 일은 등사기를 밀어서 강습소 학생들이 볼 강의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 할 일을 묵묵히 다하던 중 허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교재 등사를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레 교재를 들여다보게 되었죠. 용어가 어려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옥편을 뒤져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 문득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의대에 다니지 않아도 시험만으로도 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거든요. 주경야독으로 의사고시에 매달린 지 꼬박 2년. 그는 20세에 의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최연소 의사 자격을 취득했기에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해인 1937년 서울 성모병원에서 의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탄한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수십 년 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뼈가 앙상하고 배만 볼록 솟아오른 갓난아기 환자가 병원에 왔던 일을 회상합니다. 아이 엄마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아이를 얻고 꼬박 하루 걸려왔다고 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차트를 보니 병명이 소아불량이었는데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의사도 아이를 살릴 수 없었어요. 이후에도 복부 팩만으로 병원을 찾은 적지 않은 신생아들이 설사만 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청년 의사는 자책과 의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아기들을 꼭 고치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초년병 시절에 접했던 소아불량에 걸린 신생아들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다가 결국 43세 되던 해에 의학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6남매가 있었고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도 보장돼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살려내야겠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떨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때가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시기라고 회상했습니다. 영국 런던대에서 공부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던 그는 곧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UC 메디컬 센터로 건너가 미국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나 샅샅이 뒤져보게 됩니다. 1964년 그는 도서관에서 소아과 교재를 읽다가 무릎을 치게 됩니다. 바로 유당불내증이 소개된 대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20여 년간 지녀온 의문의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참고로 유당불내증은 우유나 모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신생아는 모유나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는 우유 대용식을 만드는 게 급선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줬던 콩국을 떠올렸고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여 그 길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서울 명동에서 정소화과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우유 대용식 개발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내가 콩을 맷돌로 갈아 콩국을 만들면 그는 콩국의 영양이 충분한지 분석합니다.
병원 지하에 실험용 흰 쥐를 잔뜩 갖다 놓고 콩국을 먹인 쥐에게 유당 불내증이 나타나는지 여부 등을 실험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러한 그의 행동을 보고 정소아과 원장이 미국에 다녀오더니 이상해졌다고 수군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 남짓 연구한 끝에 두유를 개발해내게 됩니다. 이것을 설사병에 걸린 신생아들에게 처방했더니 병상의 아이들은 눈을 뜨면서 기력을 차렸습니다. 그는 이때가 인생에서 최고로 기뻤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콩에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40%, 탄수화물 35%, 지방 20%가 들어있지만 유당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설사병을 앓는 아이의 부모들 사이에서는 정소아과가 용하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병원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가 몰리자 두유 수요가 달렸던 겁니다. 자연스레 아픈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게 된 그는 결국 1973년 두유 제조 공장을 만들어 두유 대량 생산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56세였던 그는 다시 한번 도전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즉, 개인 병원만 운영하다 기업을 이끄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신생아들을 살리려면 창업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역시 깊이 인식한 그는 모험 아닌 모험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품이라는 기업과 베지밀이라는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지밀은 콩국이 식물성 우유라는 점에 착안해 식물과 우유의 영문명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이렇게 우선은 아이들의 생명과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낸 장본인은 바로 정식품을 창업했던 정재원 회장입니다. 그가 사명감을 갖고 만든 베지밀은 지금도 두유업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류 건강을 위해 이 한몸 바치고저를 정식품의 창업 이념으로 정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기업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정식품의 매출 규모는 자회사를 포함 회계용으로 연결 기준하면 2,600억 원 수준입니다. 베지밀의 부수적인 제품들이 더 있으나 실질적으로 베지밀 한 제품으로 거둔 실적이나 다름없으므로 상당한 규모의 외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문외한이던 사람이 이 정도의 기업을 창업하고 유지 성장시켰다는 것도 대단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건강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 성실히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도 이 기업이 갖는 색다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계점을 극복해낼 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즉,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당장에 직면한 어려운 일도 한순간에 헤쳐나가 목표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여러분의 해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